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처세와 대화법,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착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만만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다 보면 혼자 한숨을 쉬거나 무례하게 다가온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나를 탓하고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격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뿐 자신의 이득은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상대방에게 놀림을 받았지만 바로 재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센스 있는 말로 받아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정쩡하게 웃어주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어버린 처세와 대화법이 쉽게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 경우가 쌓여서 나를 상처 입기 전에 어떻게 대처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반복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철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철저하면 일단 상대방도 경계합니다.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자기 업무를 잘 파악할수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기 쉽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부분과 사람 역량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을 꿰뚫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뭔가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나 깊게 아는 사람은 당연히 무시하기 힘듭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빌미를 주지 않습니다. 빈틈이 없고 단단하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단단하면 이면에는 확고하단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있어 상대방이 쉽게 보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땐 그것이 말과 행동에 나타납니다. 숨기기 어렵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처음엔 누구나 실수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몸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계속 자신의 행동을 유지하면 무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무시하게 되는 계기는 자신의 행동을 유지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만만하게 여기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서 철저하다는 인상을 남겨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습관이 생기면 당당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나를 얕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무례한 사람에게는 제대로 대응해야 다음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응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도 눈빛으로 불쾌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무례한 태도에도 그냥 웃어버리면 안 됩니다. 타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놀림받거나 조롱을 당한다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놀림받을 일은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얕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격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뿐 나에게 남는 게 이득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놀림을 받았지만 바로 재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센스 있는 말로 받아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어정쩡하게 웃어주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반응을 말하자면 확실하게 상대방을 쏘아보며 눈을 피하지 않고 10초 정도 똑바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적어도 쏘아보는 것으로라도 자극을 남겨줘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거절할 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거절하는 것에 대해 많이 힘들어합니다. 부탁하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혹시 거절한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두려워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이 패가망신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서서 부탁을 들어준 자신이 빚더미에 앉게 되거나, 돈이 필요하다고 빚까지 내서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몇 년을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료가 부탁한 업무 때문에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야근을 하는 경우, 이런 부당한 일들이 바로 거절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반복하게 되면 만만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도 거절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청탁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거절을 해야 되는 경우는 모르는 사람에게 해당하진 않습니다. 아주 친밀하고 거절하기 힘든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해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거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아하고 단호하게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당신에게 분명 시간을 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배려조차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관계를 끊어낼 신호입니다.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서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의사가 있다면 확보한 시간 동안에 거절한 이유에 대해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지만 도울 수 없는 상황과 상대방에 대한 안녕을 빌어주는 말을 전하면 좋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도 당신을 이해할 시간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방법이 서로의 관계 발전과 성장에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무리한 부탁을 들었을 때에는 당신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승낙 또는 거절을 해야 합니다. 당신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들어주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은 우리의 삶에서 지워가야 합니다. 거절을 잘하는 것도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현명한 방법 중 하나인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인간 사회가 동물의 정글과 같다고 할 때,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그냥 조금의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노련하게 누가 약한 사람인지 착해 보여서 부려먹고 시켜먹고 한 사람을 호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이에나처럼 말이죠. 그냥 만만하게 보여서 상대는 이미 내가 약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거절하지 않고 싫은 티를 안 낼 거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세상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건 성격적인 부분이 클 수도 있는데 그걸 이용하고 만만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절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거절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거절은 나쁜 게 아니라 거절은 배려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거절은 상대방에게 미안한 일이라는 인식을 바로 이 순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요청이나 약속 제안을 했을 때 제대로 못해줄 것 같고 꼭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거절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부탁, 하기 싫은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칼같이 거절해야 합니다. 모든 걸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거나 못하는 상황이거나 해줄 필요가 없는 일은 그냥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절을 하면 책임감이 없고 프로답지 못하다고 말하지 모르지만 이번에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더 대놓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업무에서도 삶에서도 만만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의 부탁이나 요청을 받아주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절이 배려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잘 거절할 줄 아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배려하는 습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할 때 사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감정이 흔들리거나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정하더라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사정하면 받아주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부터 만만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걸 악용하는 적반하장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호의를 권리로 여기고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위에 배웠던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나 자신을 배려하고 내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냥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 빈틈을 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잘 거절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나 없는 사람 취급하고 당신을 마음대로 몰아주지 마. 나는 마음으로 귀찮아도 평상시에 내 생각을 기회가 날 때마다 표현하려고 해야 합니다.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몰아가지 말라는 마음으로 귀찮아도 평상시에 내 생각을 기회가 날 때마다 표현하려고 해야 합니다. 물론 부드러운 마음으로도 표현하세요. 사소한 것에도 내 생각을 표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은데 뭘 구입해야 할 때, 뭐가 좋은지 싫은지 말해야 할 때, 식당을 정할 때, 뭐가 먹고 싶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착한 마음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상대 의견에 보통 동의하고 넘어갑니다. 뭘 먹든지 뭘 사든지 크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서 그냥 다 받아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는 날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게 되고 이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이렇게 말해도 상대는 자기 좋은 걸 하겠지만 소신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수많은 하이에나들이 언제 나를 먹잇감처럼 뜯어먹을지 모릅니다. 상대방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 의식적으로 졸지 말아라입니다. 직장에서나 모임에서 보통 듣는 이야기는 저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꼭 약한 사람에게 센 척하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에게 보이는 약한 모습이 너무 과하다면 윗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를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아래에 두게 됩니다. 그럼 힘들고 어렵고 다들 하기 싫은 일이 나에게 오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나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이 몰아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만만하니까 같은 실수라도 과하게 혼나거나 책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센 사람 앞에 설 때 괜히 더 움츠러들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하는 경우에 의식적으로라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해야 합니다. 너무 윗사람들에게 굽신굽신 태도를 취하면 그 윗사람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동료들도 나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결국 나를 얕잡아 보고 만만한 사람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강압적인 지지 상황이 있더라도 아무리 세고 무서운 사람이어도 바로 예스라고 하지 말고 조금은 뜸을 들이고 늦게 대답을 하고 일부러라도 담담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거만하게 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졸았다는 모습만 안 보일 정도는 보여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졸지 않았다는 것을 주변 동료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너무 약한 모습 말고 적당하게 받아들이고 받아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고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 바꾸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왜 나를 만만하게 대할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적인 부분이라면 심리학 서적이나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멘토를 찾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습관적인 부분이라면 마음을 강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부족한 부분을 처음부터 다 채워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 운동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며 책을 읽으며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외모, 옷차림, 태도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잠재력으로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위에 말한 내용들을 소화하고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채워가세요. 자신감이 높아지면 당당해져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인과 만나는 접촉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 이전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라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